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프린트 있죠? 프린트에 복수 문제 먼저 풀고 갈게요. 네. 뭐, 세 문제밖에 없네요, 오늘은. 네. 알아? 네, 자, 여기. 자, 1번부터 봅시다. 우리나라 공신력이 인정돼요, 부정돼요? 네, 부정되죠. 우리나라 현재로서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등기를 믿을 수가 있다, 없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으니까 거래가 안전하지 않죠? 그래서 진정한 거래자 보호에 중점을 둔다. 이쪽은 맞아요. 근데 공신력이 인정돼요. 이게 틀린 거죠? 네. 자, 그다음에 등기가 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 효력이 언제 발생해요? 등기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접수한 때. 맞춰졌다면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죠. 자, 제일 중요한 효력이 물권 변동이고요. 자, 또 등기의 효력이 뭐가 있어요? 등기가 되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네, 또 효력이 뭐 있어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추정력이죠, 추정력. 그죠? 네. 또 순위 확정력. 이게 다 등기 효력이에요, 등기 효력. 순위 확정력은 순서에 따라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점유적 효력. 이런 것들이 등기의 효력입니다. 등기 여러 가지 효력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효력이 물권 변동 효력이고요. 또 대항력 이런 거 들어봤죠? 대항력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등기에 여러 가지 효력이 있단 말이죠. 네. 자, 그 중에 요게 조금 특이한 겁니다. 점유적 효력이 있다. 요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유적 효력. 자, 혹시 여러분 이제 민법 시간에 이제 점유취득시효 있다는 거 배웠어요? 점유취득시효 배운 적 있어요? 네. 몇 년 점유해? 안 해. 20년. 난 민법 모를 줄 알았는데 이제 20년. 네. 자, 20년을 점유해요. 자, 20년. 남의 건데 내 거라고 20년 점유해. 이제 그다음 뭐야? 등기해야지. 등기하면 어떻게 해? 뭐라고요? 뭐라고? 20년 깔고 앉았다 내 거로 등기하면 에? 처분 갔네? 20년 점유하고 등기하면 뭔 효력? 에? 자, 이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유권 취득. 자, 이게 물권 변동. 네, 물권 변동. 물권 변동. 자, 근데 만약에 등기를 미리 해놨대. 몇 년? 10년. 그것도 외웠네. 10년. 자, 10년 점유했어요. 등기 미리 내 걸로 돼 있고 10년 점유했어. 그러면 소유권 취득. 그렇죠? 똑같아요? 둘 다 소유권 취득이야? 이 민법에 써 있어요? 아니면 판례가 나온 거야? 판례예요? 민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 없어? 그냥 해석이에요? 막 해석으로 소유권 막 줘? 법에 다 규정 있을까? 짜증나? 민법 245조에 1항과 2항이 있어. 245조 1항, 2항. 1항은 20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고 내 걸로 등기돼 있으면 10년만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해. 똑같은데 여기는 20년이고 10년이죠? 왜 차이 나요? 등기를 미리 해놨으면 몇 년? 10년. 등기 안 해놨으면 20년. 그럼 등기가 10년 점이에요? 이게 너무 어려워. 20년에서 10년 빼면 얼마 나와? 10년. 그럼 얘가 10년이에요? 등기가 10년 점이랑 맞먹어? 등기가 10년 점이랑 맞먹어? 네? 등기가 10년 점이랑 맞먹어? 이 뜻이에요, 이게. 등기 10년 점이랑 맞먹는다. 등기에는 점유 10년 하는 효력이 있다. 그래야 10년만 하면 되니까, 이제. 자, 이렇게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저런 효력이 있다고 그냥 학설이 만들어낸 거, 저거는. 네. 민법 규정이 있는데, 이걸 해석해 보니까 등기 미리 함으로써 점유 10년을 빼먹는다. 라는 효력 정도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에 점유적 효력이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굉장히 막 당황하시길래 제가 또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약간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82페이지 한번 보세요. 82. 자, 여기 82페이지에 동그라미 6번 있어요? 82페이지. 자, 동그라미 6번 있습니다.
자, 82페이지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점유적 효력, 취득시효 기간을 어떻게 해요? 단축, 10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등기 미리 해놔서.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 기간이 20년인데 등기 해놨으면 10년으로 단축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10년 전으로 어떻게 해요? 단축하는 효력이 있다. 그래서 등기가 10년 전에 맞먹는 효력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해서 등기에는 점유적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에는 추정력 있다 없다? 추정력. 등기 추정력 있다 없다? 추정력 있죠. 추정력. 공신력 있다 없다? 공신력은 없다고. 자, 추정력 인정됩니다. 등기 써 있으면 지가 권리가 있겠지? 라고 추정해 주지 뭐. 반대 증거 나올 때까지 추정해 줍니다. 대신에 가등기는 추정력 인정되지 않는다. 가등기. 이건 인정할 수 없죠. 됐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죠. 그래서 다른 효력이 다 됐고요. 자, 이거 공신력 부정 이걸로 바꾸면 되는 거죠. 자, 다음 2번 보시죠. 등기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고르는 건데요. 건물을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 한 사람 지분에 전세를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안 되죠. 부동산 다 빌리든 일부 빌리든 한 거지 권리를 빌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A랑 B랑 공유 2분지씩 공유를 한대. 공유. 뭐 간단하게 둘이 부부래. 부부 공동 명의로 지분으로 등기를 해놨는데 이걸 C가 빌리고 싶어요. 이 부동산을 다 빌리든 뭐 작은 방을 빌리든 그건 상관없고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 두 사람을 다 상대해야죠. 한 사람 지분권 요것만 전세를 빌립시다. 이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특정인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 설정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럴 때 전세권 등기 상대방은 현재 점유자 전원, 사실 권리자 전원이 돼야 됩니다. 공유자 전원. 지분에 대해서 안 된다. 그다음에 한 채 건물을 구분했어요. 구분. 그 부분에 성립한 소유권. 요거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등기되죠. 구분 건물 소유권.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가 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두 집씩 들어가 있어. 5층짜리 두 집 들어가 있어. 그럼 소유권 몇 개? 한 층에 두 집씩 5층이면 소유권 몇 개예요? 10개. 건물 몇 개? 건물이 한 개예요? 건물이 한 개인데 소유권이 10개라고? 뭐라고요? 다시. 건물 개수 몇 개예요? 건물 10개예요? 다시 갑자기 10개가 됐어? 자, 중요한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수를 따질 때, 건물 개수를 따질 때 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따지는 거야. 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규범적, 법적으로 따져야 돼. 그러면 이게 겉으로 보기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10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등기 어떻게 돼 있냐 봐야지. 등기 어떻게 돼 있냐 그랬더니 그냥 통으로 하나로 돼 있대. 그럼 건물 몇 개인 거야? 하나인 거고. 구분 건물로 등기를 다 해놨대. 몇 개인 거야? 10개인 거지. 법적으로 따지는 게 개수를. 겉으로 보는 객관적 물리적 그 모양만 볼 게 아니라 법으로 어떻게 현재 규정됐냐를 봐야 돼. 그래서 하나의 표제부 갖고 그걸 딱 끝나버렸어. 그럼 건물 하나요. 건물 하나. 그죠? 근데 들어보니까 전체에 대해서 표제부를 하나 놔두고 구분한 각각마다 또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가 다 따로 들어있대. 그러면 건물이 몇 개 된 거예요? 10개 된 거지 이제. 구분 건물이네? 이거 법적으로 10개로 나눠놨네? 그럼 소유권도 몇 개가 돼요? 10개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구분하여 라 써있잖아요. 그럼 구분 건물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이 소리야. 됐다. 그럼 몇 개가 된 거예요? 10개가 된 거지. 그럼 소유권도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각각 소유권 등기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분 건물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옆집이랑 윗집이랑 완전히 딱딱딱딱 막혔어. 완전 완벽하게 막혔어. 이거를 구조상 독립이라 그래. 구조상 독립. 서로 완전 분리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집집마다 출입문이 다 따로 있어. 저 집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고 이게 아니라 별도 출입문이 다 따로 있어. 이거를 이용상 독립. 그죠? 자, 구조상 이용상 동성을 잘 갖췄어요. 구분 건물로 해야 된다고 X. 구분 건물로 꼭 등기해야 된다. 꼭 그런 건 아니죠. 내가 원하면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구분 등기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일반 건물로 등기했으면 건물이 몇 개가 돼요? 뭐 하나가 되는 거고 구분 등기했으면 10개가 되는 거지. 알 수 있죠? 구분 등기했어. 10개야. 근데 다 내 거야. 10개인데 건물이 다 10개로 구분 등기했는데 다 내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럼 좋은 점은 하나씩 뭐 할 수 있어? 멋있게 분양할 수 있다 그래. 분양할 수 있다. 멋있잖아. 분양할 수 있다. 팔 수 있다 그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죠? 분양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통으로 그냥 표제부 갖고 하나의 건물을 해놨으면 분양을 못하지. 일부분이니까. 알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일부분, 그냥 표제부 갑구 을구로만 하나의 건물로 등기를 내놓고 일부분씩 빌려줄 수 있어 없어? 빌려줄 수가 있죠. 빌려주는 건 부분만 빌려줄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죠? 네, 제 소원이에요, 소원.
아, 이해 못하세요? 집이 10개가 다 내 건데 다 임대가 나가 있어. 막 공실 나고 이러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죠? 예. 완벽하게 다 임차인이 10명이야. 아,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되나 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소원의 소원. 예. 이럴 수 있단 말이다. 다 내 거고, 자, 하나의 소유권인데 일부를 빌려줄 수도 있고. 그죠? 그렇지 않고 등기를 10개를 낸 다음에 소유권 10개에서 하나 분양할 수도 있고. 이건 내 마음이란 말이죠. 예. 자, 이번에는 자, 전세권에 붙어 있는 채권, 전세금 받은 채권, 요거를 권리지권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권리지권이 들어오려면요. 자, 반드시 저당권이 있어야 돼. 저당권. 저당권이 붙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권리지권을 등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저당권만 가능합니다. 권리지권이 등기부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저당권을 타고 올라야 돼요. 저당권이 1번이면 권리지권은 1-1하고 붙어야 됩니다. 자, 분할하지 않은 토지 특정 일부입니다. 자, 이거를 저당으로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예, 분할하고 나서 팔기 때문에 저당권은 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팔라고. 경매로 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못 파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저당도 못 잡는 거예요. 자, 유치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끝나는 거예요. 유치권, 점유권, 질권은 등기가 안 되고요. 자, 질권 중에 권리질권만 된다. 이거 썼죠? 자, 지금 2번만 가능합니다. 자, 3번 보시죠. 자, 3번의 포인트는 등기 없이도. 나왔어요?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되는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게 뭔 소리예요? 등기해야 물권 변동.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걸 골라라. 이거죠. 자, 얘네들은 등기 없이도. 자, 변동이 되지만, 자, 증여는 뭐예요? 증여는 계약이죠. 자, 계약을 4글자로 법률행위. 법률행위. 자, 계약을 4글자로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했으면, 자, 등기를 해야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썼죠? 법률행위. 자, 얘네들은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 자,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등기하면 처분할 수 있다. 라고 썼죠? 자, 우리 법률 규정. 자, 187조. 이거 외우셔야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또 기타 법률의 규정. 그죠? 자, 이때 기타 법률의 규정 중에 건물 신축. 그죠? 또 공유수면 매립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이 되고, 자, 이때 첫 등기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보존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똑같이 상속이죠? 상속. 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이때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하는 거야.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네. 자,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 무슨 판결? 판결의 종류가 3개 있잖아요. 네? 빨리 하라 그러면 이행 판결. 자, 네 거다 그러면 형성 판결. 원래 네 거다 그러면 확인 판결. 자, 셋 다 뭐 돼요? 확정되잖아요. 그죠? 네, 이때 187조에 나오는 판결은요. 법조문에 무슨 판결했는지 안 써놨어. 그냥 판결이라고만 써놨어. 그럼 이 중에 무슨 판결? 형성 판결. 형성 판결. 자,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언제? 형성 판결 확정 시. 형성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자, 형성 판결 A안. 자, 소유권 취득. 요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이것도 자, 돈을 갚았대. 자, 비담보 채권 소멸은 돈을 갚은 거죠? 은행에 돈 갚았으면 은행은 채권 끝났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갚았다니까? 은행 채권 끝났어. 그럼 은행이 가진 저당권도 끝나요? 살아있어? 저당 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어. 내 집에 저당권 등기가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돈은 다 갚았어. 그럼 저당권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죠? 말소 등기 안 했는데 저당권이라는 물건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등기 없이도 물권이다. 그거야 이제.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얘기해서 말소 등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안 해도 저당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이것도 물권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증여만 답이 됩니다. 자,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자, 186조가 뭐라고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 물권 변동. 물권 변동. 됐죠? 네. 186조는 법률 행위. 이건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고, 187조는 법률 규정. 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이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자, 등기까지 하모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을 구분한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앞에 보세요. 아까 자, 민법 제245조 1항과 2항이 있어요. 민법 제245조 1항은 20년. 자, 2항은 10년. 그랬죠? 네. 요거는 20년 함으로써 20년 점유하며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권 변동이고요. 자, 등기를 미리 해놨으면 몇 년? 10년. 자, 10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1항, 요거 보세요, 요거. 이거. 자,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요? 245조라는 규정이야?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 법률 규정인데? 법률 규정인데 등기해야 돼? 법률 행위예요, 이건? 네? 법률 규정이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등기까지 해야 처분할 수 있다. 법률 행위면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죠. 그죠? 네, 그죠? 그러면 이제 245조 1항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잖아. 그죠?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자, 이거는 법률 규정인데, 네, 법에 써 있잖아요, 이게 245조라고 써 있잖아. 법률 규정인데, 자, 마치 법률 행위처럼 규정이 돼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187조에 대한 예외다라고 합니다. 법률 규정인데도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하나 있다. 이게 자, 점유취득시효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괜히 해봤어요. 예, 심심해서. 네.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교재 이제 진도 나갈게요. 자, 우리 교재는 83페이지, 다시 82페이지 맨 밑에 3번의 형식적 유효권 볼 겁니다. 83페이지 맨 밑에요. 83페이지 볼게요. 83 봅시다. 자, 보시면 이제 우리 형식적 요건 요거 얘기할 겁니다. 형식적 요건. 자, 일단 등기가 이제 유효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앞에 보세요. 됐죠? 형식적 요건. 자, 이제 민법 186조. 이게 사실은 이제 등기법의 근간이에요. 민법에서 등기랑 연결되는 가장 큰 그 중간 고리입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등기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자, 민법 186조가요, 법률, 아유, 왜 이래. 네. 요게 제가 옷이 다니까 이러는군요. 자,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 법률 행위 하면 등기해야 물권 변동. 그죠? 물권 변동. 결론은 물권 변동을 하기 위한 자, 요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일단 법률 행위가 하나 있어야 돼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가 뭐예요? 계약.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계약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둘이 마주보면 만나면 계약이잖아요. 나 혼자 의사표시하면 단독행위, 그죠? 다 같이 한쪽으로 가면 합동행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계약이다. 계약이 일단 있어야 돼. 이 안에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는 등기관이 쓰는 거예요? 등기는 반드시 등기관이 기재한다. 반드시 등기관이 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일을 많이 하고 싶어? 조금만 하고 싶지. 그럼 등기관이 일하게 하려고 우리가 어떻게 해? 신청하는 거지. 신청을, 그죠? 조금 삐끗하면은 가까야. 완벽하게 신청을 해야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를 해주지. 그죠?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를 해줘야 돼. 자, 그 내용이, 자, 당사자 계약 내용이랑 서로 어떻게 해요? 부합해야 돼. 실제랑 등기랑 맞아야 돼. 실제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등기는 저당 등기를 했다는 거야. 그럼 효력이 나와? 안 나오지. 그 세 가지가 맞아야 돼. 효력이 나오기 위해선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 잘했니? 자, 등기 끝났니? 두 개 맞는 거야? 그럼 이제 효력이 나와. 자, 매매 계약했니? 소유권 이전 등기야? 맞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뭐 별거 아니죠? 근데 저하고는 요거 얘기 안 해요. 법률행위 얘기는 저하고는 안 합니다. 법률행위는 민법에서 의사표시 유효, 무효 있다는 거 했잖아. 의사표시가 잘못된 거 뭐 있어요? 의사표시가 잘못된 게 뭐 있을까? 의사표시 잘못됐어. 비통착사강. 비통해. 그죠? 비진이 동정 상대방 알았을 때 뭐 이딴 거 있잖아요. 왜? 그죠? 예, 또 차고 사기 강박, 뭐 103조, 104조 뭐 난리 났네. 뭐 실명법 해가면서, 그죠? 뭐 그런 거. 거기서 여기가 뭐가 잘못됐으면 그걸 뭐 살리고 말고 막 그러는 거야, 이게. 그건 됐고, 저하고는 두 개 합니다. 두 개. 하나는, 자, 형식적으로 등기가 존재해야 된다. 형식적 유효권. 자, 또 하나는 실체 관계와 부합해야 된다. 실체적 유효권. 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일단 등기가 제대로 기재가 되고 얘기하자.
그죠? 자, 등기가 기재가 되고 나야 유효니 무효니 따질 것이다. 그럼 이제 뒤집어요. 등기가 기재돼도 무효인 게 있을까? 등기가 기재가 됐는데 무효인 게 있을까? 자, 등기를 하려면요,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어떻게 해요? 신청해야지. 신청하면 등기관이 어떻게 해? 일단 접수부터 해야지. 접수번호 나오고, 그죠? 예, 그리고 해줄까 말까? 심사했더니 안 되겠대. 각하, 그죠? 자, 각하서가 몇 개 있죠? 11개 있어요. 자, 1호는 관할 위반. 자, 2호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자, 3호부터 11호는 하여튼 모르겠다. 많다. 그죠? 여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각하. 여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각하. 똑같아. 각하인데 깜빡 간과하고 어떻게 실행됐어요. 유효부효? 요거는 무효라고. 와, 이게 중요한 거야. 실행돼도 무효인 게 절대 무효인 게 두 개 있어. 이건 암만 실행해도 소용이 없는 거지. 관할 위반이고 아예 등기 안 되는 건데 실행해봤자 무효지 뭐. 그죠? 나머지는 자 간과하고 자 잘못해서 실행이 됐다면 일단 실행은 된 거예요. 그럼 이것만 맞냐 이거 확인하는 거지. 실체관계 부합한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뭐. 그죠? 일단 유효란 말이에요. 이때 실체관계 부합한다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다. 그렇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게 지금 형식적 유효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등기가 제대로 그냥 실행이 되겠죠. 실행된다는 게 등기부에 기록을 하고 나서 식별부와 기록됐으면 자, 효력은 언제 발생? 접수한 때 효력 발생하고 이제 네 거다라고 만들어주는 거.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고 끝나는 겁니다. 지금은 형식적 유효권 중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이라는 게 관할 위반과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요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교재를 딱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등기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져야 된다. 일단 등기부에 뭐가 써져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존재해야 된다.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된다. 근데 기록돼도 무효인 거 두 개 있어요? 기록돼도 무효인 게 두 개 있어요? 그렇죠. 자, 기록돼도 무효인 거. 자, 1호 관할 위반. 또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아무리 기록돼 봤자 어떻게 해요? 절대 무효, 직권 말소까지 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야 엄마 왜 안 줘? 라고 따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직권 말소인데 왜 안 줘? 할 수 있단 말이죠. 나머지 자 3호 이하 몇 호까지? 11호까지 9개죠. 9개. 요거 깜빡 위반하고 기록되더라도 보니까 실체관계 부합한대. 자, 실체관계 부합한대. 자, 부합하면 봐줘야지 뭐. 유효. 그 유효한 걸 지워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참 신기한 게 설명 들을 땐 자연스럽거든. 이제 문제 풀 때는 이상해. 문제 풀 때 혼자 생각하면 이상해.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흔들려요.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더라고. 아니, 그 무효인데 안 지우고 있으니까 따져서 지우라 그래야지. 그죠? 이건 절대 무효니까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이거 유효는 못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혼자 희한하게 문제 풀 땐 거꾸로 생각한다, 혼자. 그러니까 그거를 견뎌내셔야 돼, 한 번 정도는. 예. 아무리 이렇게 설명드려도 문제풀이 가서 또 거꾸로 혼자 또 바꿔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제 듣고 그렇겠지, 다음에 조심해야지.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한번 틀려보고, 그래서 틀렸구나. 한번 다시 뒤집어보고, 이 과정을 몇 번 겪어야 돼. 그러니까 한 번 딱 문제 풀고, 틀렸는데, 바보 이러면은, 그럼 가뜩이나 그런데 머리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요거 이신청 OX를 거꾸로 볼 수가 있으니까 요거 조심하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 기재가 됐으면 자, 봐주는 게 많아요? 안 봐주는 게 많아요? 봐주는 게 훨씬 많다고. 웬만하면 봐주려고 그래. 웬만하면 실천관계 부합하는 거라서 봐주려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지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자, 일단 기재가 됐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이제 말장난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등기가 일단 존재해야 됩니다. 존재해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요. 저한테 부동산 사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여러분 매수인이요? 저는 도인. 현재 소유자. 매도인이. 그죠? 돈을 받았어. 저 얼마 주실래요? 1억 가지고 안 되는데 이게. 예. 10억 좋아. 10억 좋다. 10억. 자, 요즘 뭐 10억 그렇지 뭐 집값으로 요즘 10억 받았어. 그래서 제가 등기를 넘겨드렸어. 그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 됐죠? 잔금 다 치렀고 등기가 맞춰졌어. 그럼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물권 변동이 넘어갔어. 그럼 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 담을 넘은 거지. 담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서류 다 들고 와가지고, 그죠? 등기소에 뻥치고, 이거 잘못 넘어갔다. 부적법한 등기다. 말소해달라. 그죠? 그래가지고 합의됐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쳐버렸어. 네? 그럼 소유권은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가요? 네? 저 나쁜 놈이죠, 지금. 나쁜 놈이 담장 넘어서 사기를 쳤으면 소유권 다시 돌아와?
안 돌아와?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던 거 지워졌지? 불법이긴 하지만 지워졌잖아요. 소유권 있는 거요? 없어진 거요? 에? 잘 생각해봐요. 저 나쁜 놈이. 예? 내 합법적 소유권 등기를 말소시켜버렸어. 그 등기부에 내 이름이 지워져 버렸어. 그럼 내 소유권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살아있다고 봐야지. 그죠? 살아있다고 봐야지. 불법 말소잖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예, 말소 회복 등기해야지. 그죠? 막 지금 당황했어. 걔는 왜 그랬을까, 제가? 왜 그날 담을 넘었을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불법 말소되면 어떻게 한다? 회복한다. 그 불법 말소된 게 회복됐으면 갔다 온 거에 쭉 있었던 거. 쭉 있었던 거지. 권리는 유지된다고. 자, 그거를 이렇게 쓴 거야. 등기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등기가 효력을 존속시키는 요건은 아니므로. 자, 원인 없이 불법으로 말소됐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에 권리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권리는 계속 살아있다는 거예요. 회복 등기되면 그대로 권리가 유지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등기는 효력을 발생시키죠. 등기 때문에 효력이 계속 존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효력이 나오겠죠. 이거를 실체적 유효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부합을요 생각보다 많이 봐줘요. 이렇게까지 봐주나 싶을 정도로 절차적인 거 웬만하면 봐줍니다. 현재 소유자가 걔이기만 하면 중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웬만하면 봐주려고 해요. 알 수 있죠? 저 거의 다 봐준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이제 많이 봐주는 게 이제 중간 생략 등기. 자, 허용된다, 금지된다? 중간 생략하고 슉 넘기는 게 허용돼요, 금지돼요? 금지돼요.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요. 그죠? 예, 근데 기왕 했으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런 것까지 봐준다고. 이거를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중간 생략 등기는 허용된다, 어서 또 그 배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결과적으로 유효 등기로 인정한다는 것이지, 해도 된다, 마음껏 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예, 절대 안 돼요. 예. 자, 중간 생략 등기. 자,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포인트가 맨 끝에 사람 최종. 맨 끝에 사람 최종 매수인 또는 양수인. 맨 앞에 사람 최초 매도인, 양도인. 그죠? 예. 그리고 가운데 끼는 사람 중간자 있죠? 걔들이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최종이 최초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전원 합의가 있으니까. 자, 맨 끝에서 맨 앞에한테 직접 등기 이렇게 넘기셔. 라고 직접 청구할 수가 있다. 자, 이게 판례 이론이에요. 판례는 재산법은 개인들끼리만 합의하면 우리 국가가 껴들 수가 없다.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직접 청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뒤집으면 전체 동의가 없으면, 자, 그러면 직접 청구할 수가 없어. 그러면 직접 슉 중간 생략은 못 넘어가니까 중간자를 대위해. 대위에서 등기한다 그러면 생략이 안 돼요. 중간자 명의로까지 갖다 놓는 거야. 그럼 거기서 등기를 한 번 더 하니까 이건 생략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근데 3자 합의도 없었는데 등기를 해버렸대. 슉 넘겨서. 3자 합의도 없었는데 맨 처음에서 맨 끝으로 가운데 생략하고 슉 넘어가 버렸대. 유효, 무효? 유효란 거죠. 유효란 거죠. 우리 판사님들은 중간 생략 등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요. 웬만하면 유효로 봐주려고 그래. 합의가 없었어도 기왕 넘어갔으면 유효. 그죠? 네, 근데 3자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안 나왔어. 증거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거야. 그죠? 묵시적 합의 인정해, 부정해? 인정해줘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해줘. 심지어 어떻게 하냐? 매수인란을 비워놓는 거야, 매수인란을. 비워놓고 뺑뺑이 돌리다가 맨 마지막 사람이 지 이런 매수인을 쓴 거야. 그걸 보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사님들이 중간생략 때문에 넓게 인정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 내가 해먹었으면 기분 좋고 남들만 해먹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거 막고 싶은 거였어. 그 아는 놈들만 해먹는다 해가지고 이거 막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온 법이 있어. 자, 그 법이 뭐예요? 네, 특별조치법. 그냥 법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그죠?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 이게 나와가지고 중간생략 등기를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중간 등기를 하게 해야 돼. 이게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법을 만들면서 법에다가 중간생략 등기 금지라는 말을 못해. 그렇게 되면요, 뭐 중간생략 등기 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법을 쓰지? 이러다가 하는 말이 너 소유권 이전 등기 꼬박꼬박 60일 내에 해. 이렇게 써놓은 거야. 안 하면 과태료 쓴 거야.
그죠? 그러니까 꼬박꼬박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태료 안 먹으려면. 그러니까 생략을 못하지. 법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법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중간 생략 등기 해야 하네. 슝 넘기면서 탈법으로 넘기는 거 해야 하네. 자, 제가 여러분 께 한번 구해드릴게요. 예, 금지법이 딱 나왔다 그러잖아요. 한동안은 한번 착살납니다. 금지 이러고 법이 나오잖아요. 덥석 막 시범 사례로 한번 걸린 사람이 있었고, 그죠? 눈치 없이 한번 고개 들다가 걸린 애들이 있어. 예. 안 된다 그러면 바짝 일단 엎드려야 돼. 여러분 한번 살려드린 거예요. 무슨 법, 뭐 단속법 떴다 그러면 일단 엎드려야 돼. 아시겠죠? 예. 법의 속성이 그래. 법의 속성이 솔직히 무슨 금지 단속법 뜨잖아요. 철저하게 100% 단속해 못해. 못하지. 현실적으로 다 100% 단속 못해. 100% 단속 못하는데 갑자기 한 놈이 딱 일어났어. 걔는 죽는 거야. 본보기라니까. 법이 그래 할 수 없이. 근데 어떻게 하나가 일어났는데 못 봤어. 그래서 일어났도 못 봤어. 못 봤는데 애들이 다 일어나 있네? 다 날릴 수 있어 없어? 못 날려. 이 법이 현실이야 이게. 이런 말 하면 잡혀갈지 모르겠는데 법이 그래.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심지어 고개 든 애가 되게 센 애야. 못 날려. 이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있어 없어? 없지. 단속한다 그러면 고개 들면 돼 안 돼? 안 돼. 바짝 엎쳐야 돼. 아시겠죠? 절대 고개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고개 든 애들 어떻게 해? 날아가는 거야. 걸린 애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 있어가지고 처벌 받아 안 받아? 받았지. 받았어요. 그게 억울해 안 억울해? 걔는 억울해. 다 해먹고 난 모르고 고개 들었다가 걸린 거야. 그죠? 예,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 내가 처벌은 받겠는데 등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민사를 따로 갔어. 민사 따로. 형사는 처벌 받을게. 내가 아까 이거 뭐 깜빡 갔다 오지 뭐 과태료 내지 뭐 이랬어. 민사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지. 그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유효 그랬어요. 유효. 민사와 형사는 결론이 다를 수 있다. 말도 안 되지. 어쨌든 결론이 그거예요. 예. 그럼 중간 생략 등이 허용돼 금지돼? 금지. 근데 기왕 했어. 유효 이렇게 해버린 거야 지금. 그 대법원에서 내놓은 근거가 뭐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중간 생략 등이 못하게 했는데 그 법 뒤져봐라. 거기 무효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냐? 그 진짜 뒤지니까 무효란 말이 없어 저 법에는. 그러니까 꼬박꼬박 등기해라라고만 써 있어. 과태료 준다라고까지만 써 있지 무효로 한단 말은 안 나와. 이게 어떻게 해요? 커봐라. 그래서 유효다. 대법원 입장이 그런 거예요. 이걸 이제 민법에서 얘기하는 단속 규정이라. 단속 규정.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인정하려니까 이제 이론을 만든 거야. 단속 규정이 있다는 거 만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이 저 빨간불에 횡단보도 무단횡단하는 거. 빨간불에 횡단보도 무단횡단 허용 금지. 금지. 알 수 있죠? 예. 네. 그러면 진짜 급한데 차도 없고 빨간불이야. 건너 안 건너? 또 건너 또 거기서 건너. 그죠? 건너. 예. 건너. 그러면 저 건너에 누구 있어? 경찰 있어. 그럼 걸리죠? 예. 네. 그럼 과태료 뭐가 안 먹어? 먹어. 그러면 이제 다음 파란불에 돌아와요? 뭘 돌아와? 그냥 가는 것이 뭘 기왕 걷는 거, 그죠? 그런 걸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왕 걷는 거 어쩌겠냐, 이거지.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면 두 가지예요. 다 뒤집어. 처음부터 다 뒤집어. 무효야, 싹 다. 옛날 것까지 다 뒤집어. 이런 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기왕 걷는 거 뭐 어쩌겠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거 어떻게 구별하냐? 구별 못 해. 그때그때 달라. 예. 그럼 뭐라고 원칙을 막 세우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고개 들면 돼, 안 돼? 안 돼, 엎드려야 돼. 일단 엎드리고, 나중에 이제 이전 걸려서 빼도 박도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한번 되돌아 보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요즘 센 사람이면 그럼 무효는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 난 이런 말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촬영되고 있네. 예. 어쨌든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에요. 처벌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도 무효는 아니다. 그렇죠? 예. 이제 대법원 판사님들은 중간 생략 등기 좋아한다, 싫어한다? 예, 의외로 되게 좋아해. 근데 저 법 때문에 저 실전법만큼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좋아한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너무 민망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을 띠용띠용 했대. 허가를 2번 받을 거 1번밖에 안 받았대. 이거 유효라고 했다가 자기들도 진짜 낯짝이 참 그래. 이건 야, 우리도 진짜 안 되겠다, 야. 그래가지고 요건 무효. 요건 어쩔 수 없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요. 허가를 안 받고 매매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허가도 안 받고 매매를 했대. 그 계약서가 무효예요? 유효예요? 무효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허가 안 받고 계약서 쓰면 유효라고? 무효라고? 허가 받을 때까지?
유동적이야, 막 유동적. 뭐 하나 해냈어, 오늘 해냈어, 유동적 뭐야. 이것도 되게 웃기는, 유동적 뭐야. 말이 돼, 그게. 근데 이제 판례가 또 인정한 거야, 이게. 유동적 뭐야. 허가 받을 때까지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 거지, 뭐. 웃기고 있어,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참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잖아. 알 수 있죠? 예. 그런 상황에서 등기를 중간 생략해버리면 그거를 유효라고 막 대법원에서 밀어붙이긴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허가 못 받았지. 무효. 그런 거야. 자, 이해됐죠? 예. 자, 중간 생략 등기는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금지. 허용 그러면 안 돼. 금지. 근데 기왕 했으면 유효가 될 가능성이 커. 그죠? 무효인 건 딱 하나. 토지거래. 이건 어쩔 수 없지. 그렇죠? 네. 이걸 가지고 제가 진짜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거 말고 부동산 실명법이 있어. 딴법이요, 딴법. 부동산 실명을 해라. 남의 이름 내놓지 말고 명의신탁하지 말고 네 이름으로 해라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중개사법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없어요? 없어져서 거기? 그 법에서 사라졌어? 네. 민사특별법에서 배웠던 기억이 다 이참만 하세요 지금? 네. 민사특별법에서 저 중개사법에서 실명법 할걸요? 아니 실명법 우리 명의신탁 할걸? 명의신탁 그게 그거야 명의신탁이. 자 명의신탁 남의 이름으로 이름 명의 내놓는 거 허용돼 금지돼? 에? 아니 숨어 있어. 난 숨어 있고 등기 남의 명의를 샥 앞에 등기를 내놓은 거지. 그 계약 짠 거지. 야 이름은 네 명이지만 사실 내 거다야. 죽어 이거지. 이게 뭐야? 명의신탁 허용돼 금지돼? 금지. 뭐 그때 달라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금지 하지 말라 그랬어. 했으면 그러니까 무효라고. 그거는 무효라고. 왜 무효냐? 법에 무효라고 써있어. 거기는 무효라고 써있어. 법에 실명법에 무효 써있어. 여기는 무효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딴법이라고. 그렇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중간 생략은 허용 금지. 기왕 했으면 유효. 명의신탁 허용 금지. 기왕 했으면 무효. 완전 다르다. 법이. 그렇죠? 예, 어서 몸 배웠는데 맨날 유효를 했는데 이딴 소리 하면 안 돼. 거기 가지고 또 난 진짜 걱정이야. 민사특별법 시간에 중개사법 시간에 저 머리 긴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유효라고? 이러면 그거 아니라고. 이거는 명의신탁 아니라고. 그죠? 예, 명의신탁 허용 금지. 기왕 했으면 그건 무효. 얘는 유효. 이 중에 무효인 거 딱 하나 있어. 토지거래허가. 완전 다른 거 아시겠죠? 예, 괜히 거기 가서 그 얘기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저는 헷갈릴까봐 저는 명의신탁 얘기를 일부러 안 해요. 저는 이쪽만 얘기한다고. 자, 명의신탁 허용 금지. 기왕 했으면 무효. 무효요. 예, 그 무효를 가지고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실명법 무효라며.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 거긴 선악불문이라며. 거기는 법에 선의가 빠졌어. 그냥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버렸어. 또 뭐 민법 열심히 한다더니 또 거기도 허당, 여기도 허당 됐어요. 죄송합니다. 괜히 한 말이야. 괜히 종중 부부 이런 거만 자꾸 생각나고 종중 부부 걔네만 봐주는 거야. 걔네만. 자, 미등기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가 보존등기 할 건데 걔가 안 하고요. 자, 양수인이 직접 보존등기 해버렸다. 맨 앞에 1번이 생략된 거죠. 이런 거 허용 금지. 기왕 했으면 유효. 이것도 똑같은 구조예요. 중간 생략이랑. 이건 종종 나옵니다. 자,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으로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유효인 거죠. 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땅을 팔아요, 줘요? 줘. 그럼 등기 원인이 증여지. 근데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죠. 근데 등기소 가서 증여라고 안 하고 매매라고 뻥을 치지. 그러면 등기 원인이 어디서 어디로 바뀐 거예요? 증여에서 매매로. 그 매매면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죠. 둘 다 소유권이잖아요. 근데 원인만 샥 바꿔치기 한 거지. 그죠? 예, 그러면 어차피 누구 거예요? 손자 거지. 그럼 등기 유효부요? 유효부야. 원인이 바뀌었더라도 결론적으로 걔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갔으면 그냥 넘어가자 이 소리예요. 근데 이런 거 허용돼 금지돼? 금지예요. 금지지만 기왕 됐으면 유효다. 나중에 걸리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허용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이것도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근데 기왕된 등기는 넘어가자는 소리지 맘대로 해도 된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실제와 등기가 후발적으로 부합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자, 위조문서.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위조문서. 자, 위조문서로 등기하면 어떻게 돼? 위조문서로 등기가 들어가면 등기관이 이걸 알았으면 각하시켜요. 아니, 계약서가 위조야. 신청서도 제대로 된 게 아니고. 그럼 당연히 등기관이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각하지. 근데 선생님이 몰랐어, 얘가. 몰랐어.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동산을 제가 사기로 한 거예요. 근데 왠지 여러분이 저를 딱 보더니 넌 인상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의사표시를 철회했어. 근데 나는 4개 사고 싶거든. 그래도 막 값을 2배 쳐준다 그래도 절대 안 판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또 담을 넘었어. 그래가지고 등기필정보랑 인감정에 다 훔쳐다가 혼자 계약서 쓰고 막 국시유 장부주고 다 한 거지. 그래가지고 신청서 혼자 다 쓰고 등기소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너무 완벽하게 넣으니까 등기관이 속았어. 그러니까 등기가 저한테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여러분 소유권 없어졌어요? 살아있죠? 소유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저한테 불법 등기 넘어온 거죠?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라고? 아니지. 말소회복이 아니지. 여러분 등기가 저한테 넘어왔잖아요. 소유권 이전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죽여버린다고? 자, 저한테 넘어온 이전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잘못 넘어왔잖아. 불법 등기가 말소해야 되는데, 그죠? 막 정신없이 쫓아오겠죠? 쫓아오고 제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10배 불렀어. 10배 불렀어. 그죠? 3억짜리인데 30억 불렀어. 어떻게? 야, 기왕 등기 넘어간 거 말이야.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지웠다 다시 해요? 그냥 냅둬요? 그냥 냅두고 계약서를 써버리지. 알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위조문서로, 자, 무효가 된 등기인데, 나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했죠? 합의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추인했어. 그러면 다시 무효 등기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가장매매를 배운 적 있어요? 가장매매를 뭐라 배웠어요? 통정허위 표시 뭐 있다는 거 배웠어요? 서로 짰어? 서로 다 알아? 서로 속속들이 알아? 내 마음만 비진이가 아니라 걔도 아는 거야? 통정허위 표시 들어본 적 있죠? 네, 무효의 취소예요. 통정허위 표시 무효의 취소예요. 무효예요? 확신해? 무효. 네. 통정허위 표시 무효. 알 수 있죠? 네, 무효. 자, 통정허위 표시 가장매매로 계약이 무효. 등기가 넘어갔대. 그죠? 그 등기 어떻게 해야 돼? 말소해야지. 아니, 위조문서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잘못 넘어간 게 뭐더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말소해야 돼. 알 수 있죠? 네, 그거. 자, 근데 이 이전 등기를 가지고 나중에 진짜 제대로 계약을 그냥 했대.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럼 그 등기, 무효였던 등기 어떻게 해요? 다시 유효로 쓰는 거지. 그렇죠? 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무효 등기였지만 나중에 합의해서 유효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게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무효 등기 유용. 자, 펴보세요. 요거 좀 설명하고 좀 쉴 거예요. 요거는 딱 한 줄, 2줄밖에 없는데, 일부러 제가 시간을 좀 일부러 내서 하는 거니까요. 일부러 전체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한번 따라오시는 거예요. 자, 민법. 자, 186조와. 자, 민법 제 187조. 외울 수 있죠? 네. 자, 186조는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 물권 변동, 효력 발생. 그죠? 자, 법률 규정.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고요. 여기까지 등기하면 처분할 수 있다. 이건 뭐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법률 규정이 뭐 있어요? 상속 또 공용징수 또 판결 또 경매 또 기타 법률 규정. 됐죠? 자, 다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그죠? 하여튼 외울 때까지 해보는 거야. 그냥 뭐 어디다 써먹냐, 뭐 어디다 써먹냐 일단 외워보는 거지. 자,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지금 기타 법률 규정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지금 하나를 하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집주인이고요. 얘가 은행이에요, 은행이 돈을 꿔줘. 자, 은행이 돈을 한 5억 꿔줬습니다. 돈 꿔주고 받을 게 있죠? 그럼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돈 꿔주고 받을 게 있으니까 채권자. 자, 그러면 얘는 돈을 꾸고 갚을 게 있죠? 채무자.
이거 어려울 게 없어요. 채권자, 채무자, 그죠? 예. 자, 근데 이 친구가요, 담보를 좀 잡아야 되겠어. 자, 네 집을 좀 잡자. 네 집을 좀 잡자. 그래서, 자, 저당권을 어떻게 하자? 설정하자.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자요, 저당권 설정자요? 저당권자.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잘 보세요. 돈을 꿔주는 계약이 있어. 자, 이게 금전 소비 대차 계약. 금전 소비 대차 계약. 그 다음에 이 집을 담보 잡는 계약이 있어. 이게 저당권 설정 계약. 자, 저당 설정 계약이 체결되고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 있어, 없어? 돈 꿔주는 계약에 저당 설정 계약을 맺었어. 그럼 저당권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어요. 그럼 이 계약이 네 글자로 법률행위. 법률행위 뭘 해야 돼? 등기해야지. 자, 무슨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지 뭘. 무슨 등기냐 그랬더니 글쎄요. 소유권인가? 아니죠. 자, 저당 설정 계약이면 저당 설정 등기를, 자, 이 집 등기부 을구에 넣는다고. 자, 그러면 갑구에는 당연히 A가 1번 A가 소유자지만 을구에 자, B가 저당권이 들어오죠. 자, 저당권에 꼭 쓰는 거 두 가지. 채권액과 채무자. 지금 얘 B가 저당권자면서 채권액은 5억이고 채무자는 A다. 이렇게 등기가 들어온다고. 이 등기가 맞춰졌어요. 그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이 효력이 물권 변동이니까 저당권도 물권이거든. 저당권 물권. 그러니까 지금은 딱 186조를 따라간 겁니다. 딱 186조에 따라서 등기하니까 그 맞춰짐으로써 접수한 날로부터 얘가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저당권자가 되고요. 자, 얘는 뭐가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게 딱 186조 얘기예요. 6조. 186조.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돈을 갚았대. 자, 5억을 갚았고요. 만약에 이자가 있었으면 이자까지 플러스해서 다 갚았대. 그죠? 예, 그러면 채권 있어요? 돈 갚았는데 뭔 채권이야? 그러면 저당 말소 안 했죠? 저당권 끝났어요? 끝난 거야, 이게? 그럼 저당권 소멸이요? 말소 안 해도? 등기 없이? 물권 변동 그래야지. 그죠? 자, 등기 없이 물권 변동 그래야죠. 자, 등기 없이 네. 곤란해. 등기 없이 물권 변동 그래야지.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도 저당권 소멸한 거예요. 소멸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효였던 등기였지만 돈 갚음으로써 자동으로 이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등기 돼버리는 거지. 무효등기면 어떻게 해요? 무효등기 되면 어떻게 해? 무효등기. 저당이 무효가 됐어. 돈 갚아서. 이 등기 어떻게 해? 말소 무슨 말소? 공동신청 말소. 이건 이제 조마조마했어. 아싸 직권말소 막 이럴까봐. 그거 아니라고. 직권말소 아무데나 갖다 대면 큰일 나요. 이게 직권말소 아니에요. 직권말소는 보통 대략 수용할 때나 가등기 본등기 칠 때나 뭐 그런 거, 또 관할 위반이나 등기할 사항이 아니고 굵직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직권말소지. 아무데나 아싸 직권말소 이런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직권말소가 아니라 공동신청말소. 공동신청이니까 누가 나서? 설정자가 돈 갚았다 가자. 얘가 말소 권리자. 얘는 돈 받았으니까 지워주러 가야지. 말소 의무죠. 공동신청으로 지워야 되는데 얘가 안 나서. 그럼 얘는 급할 거 없어. 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둘이 아무도 안 와. 그럼 등기가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져. 그러니까 저당 등기를 내버려 두네? 어차피 무효등기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A는 나서지 않아요? 나중에 돈을 또 꿀라고. 나중에 돈을 또 꿀 일이 있단 말이죠. 5억을 또 꿔. 그럼 얘는 뭐라 그러냐? 담보 내놔라 그러겠지. 그럼 쟤는 뭐라 그래요? 그거 안 지웠다 그랬지. 그거 안 지우고 놔뒀다. 그거 어떻게 해요? 유효로 쓰잔 말이에요.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자 합의해서 옛날 무효등기를 합의해서 또 쓸 수가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유용이다 그래요. 무효등기를 유용한다. 단 여기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저당권과 같은 권리등기만을 유용하는 겁니다. 부동산 표시등기는 유용이 안 됩니다. 권리등기만 유용되고요. 제3자가 있을 때 없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합의해서 무효등기를 또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원래 유효였는데 돈을 갚음으로써 자동으로 무효가 돼버리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그래서 187조를 같이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네, 처음에 저당 잡을 때는 186조에 따라서 등기해야 저당권이 생겼지만 돈만 갚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담보권은 즉시 소멸해버린 거예요.
말소하지 않더라도 끝났고, 이 무효로 된 등기를 합의해서 또 쓸 수도 있다. 이게 무효등기 유효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 이거를 딱 요걸로 끝냈어요. 자, 지금은 권리등기 중에서도 뭐였어요? 저당권이었죠. 요 등기는 유용하기로 합의 전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권리등기 제3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효하다. 무효등기 놓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압축해서 한 줄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나 자, 끝난 건물 등기를 가져다가 신축 건물에 갖다 써?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권리 문제가 아니라 이 건물이냐 저 건물이냐 사실관계예요. 부동산 표시 문제야. 이건 유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만약에 이거 유용했다 그러면 이건 무효입니다. 표제부 등기의 유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효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등기 유효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봤고요. 뭐 얘네들은 뭐 일단 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오늘 나눠드린 이번 주 문제 있죠? 거기서 1번 문제만 보세요. 1번 문제 보시고, 자, 우리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